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앞선 그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 비교 그 5번째 편인데, 사실 이제 그 5번째 편에서도 두 번째 어문 계열 관련된 입시 결과 두 번째 영상을 오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연이어서 같이 올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뭐 서두를 길게 끌고 갈 필요 없이 앞에서 이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제시된 입결이 대기업에 제공되어 있는 70%컷 자료라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대학별로 전형 방법이나 수능 최저, 반영 교과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좀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입시 결과 영상을 살펴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대학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대학 자체적으로 공개한 입시 결과 자료도 꼭 한번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어문계열 입시 결과 두 번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균관대를 살펴볼 거고요.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국문 한문학과에서 이제 신입생을 12명, 20명 정도 모집을 하죠.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한문학과를 비롯해서 뭐 유학 동양학과 뭐 이런 그 관련된 학과들이 좀 있어서 그런 학과들 뭐 모집 규모들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한번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는 3합 7이죠. 근데 국수, 영, 탐탐 4개 과목이 아니라 탐구 영역을 각각 개별 과목으로 인정을 해서 탐탐 5개 과목, 5개 영역으로 이제 환산을 하고, 또 제2외국어나 한문을 이제 탐구 한 과목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서 입결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 2023학년도의 입결은 두 학과 모두 다 2점 초반대를 형성했었습니다. 70% 컷이. 그런데 2024학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좀 점수들이 좀 올라서 상승을 해서 지금 국어국문 같은 경우가 1.8, 그리고 한문학과 같은 경우가 1.97. 뭐 한문학과는 큰 편차가 생기진 않았는데 어쨌든 국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0.2등급 정도 70% 컷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평균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대 어문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그래도 1.7에서 1.8 정도는 생각하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워낙 수능 최저도 사실 이제 부담스러운 수능 최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입결 자체도 좀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높게 형성되는 학과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보다는 본인의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셔서 지원 여부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신여대입니다. 자,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역시 어문계열 쪽 상당히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뭐 국문, 영문, 동문,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일본, 중국어까지 상당히 좀 많은 모집 단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2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 교과 90에 출결 10%를 반영합니다. 자, 여기도 역시 모집 단위가 많은 만큼 이제 통으로 묶어서 이제 입시 결과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우선 이제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국문부터 중국 어문 문화학과까지 쭉 한번 배열을 해보면 대략 평균 등급이라고 하는 게 한 2.4등급 정도 내외 선을 유지를 했었죠. 자, 그랬던 이제 모집 단위들의 평균 입시 결과가 2024학년대 70% 컷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략 큰 편차가 생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자가 2.4등급 정도 내외 선을 유지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입결 하락폭이 조금 나타났었던 모집 단위가 독일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조금 입결이 더 상승했던 거는 국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을 했다. 요 두 개의 모집 단위, 그리고 프랑스 어문 문화학과도 역시 입결이 좀 2.99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편차가 좀 심하게 발생할 때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이제 뭐 제가 다른 학과들 할 때도 이제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수시 6장을 어떻게 이제 배열을 할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교과 전형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종이야 본인의 이제 생기부들이 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좀 상향 지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좀 고려해봐도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무턱대고 상향 지원을 하면 물론
결과적으로 되게 운 좋게 합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서 지원해 보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성신여대 어문계열도 지금 한 2.4등급 정도 내외 선에서 한번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대, 뭐 여기 지금 한 명 모집인데, 네, 한 명 모집이면 사실 이제 이 입결이 뭐 이제 아마 2023학년도보다 조금 인원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인원까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모집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했다가 지금 이제 경쟁률도 많이 감소를 했고, 올해 모집 인원이 지금 한 명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좀 부담스럽죠. 이 전형을 지금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정말 강심장인 학생들이 써서, 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 명이기 때문에 뭐 공개가 안 될 가능성도 지금 되게 높아 보이고, 네, 어떤 학생이 합격할지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네, 세종대는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어문 계열 쪽 학과들 분포가 상대적으로 좀 넓게 분포하고 있는 편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좀 여대가 이렇게 어문 계열 쪽이 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 5등급 요구하고 있고요. 이전 연도 2023학년도 입결 70% 컷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2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미공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마 모집 인원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던 형태 아닌가, 70% 컷은. 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입결 변동폭이 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점 초반대, 숙명여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다 2점 초반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문계열 쪽이라고 해서 입결이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멈칫멈칫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해서 경쟁률에도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비슷한 경쟁률 수준을 유지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높을 거라고, 그러니까 입결이 좀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영어 영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하면서 입결도 조금 하락했지만 올해는 입결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을 충분히 남겨놓은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숭실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실대 역시 마찬가지로 어문계열 쪽 관련된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인원 규모들은 지금 중어중문학과를 제외하면 그래도 뭐 한 5명 정도 내외, 영문이나 일문 같은 경우는 모집 규모가 상당히 좀 크고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 5등급을 요구합니다. 전년도 아시겠지만 2합 4등급을 요구했었는데 2023학년도에, 그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하향 조정이 됐고, 사실 2합 4에서 2합 5,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2합 4에서 2합 5는 생각보다 수능 최저 충족률 비율이 제법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인문 쪽 입결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을 충분히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합 2합 4등급이라고 하는 이 수능 최저가 2023학년도에 적용되었을 때 실제로 보면 지금 입결이 뭐 70% 컷이 지금 불어불문 같은 경우가 2.24 정도까지 형성이 되고 영어 영문 2.37 정도였지만 사실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 2.5등급을 지금 넘긴 학과들도 좀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2합 4등급을 충족하기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올해 2025학년도에 입결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입결이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2023, 2024에 적용되었던 이 입결들보다는 대체적으로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뭐 중어중문 같은 경우가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점수가 계속 높았고, 심지어 이제 2023학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이제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영문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나타났고, 일문도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뭐 제가 볼 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합 5 정도를 깔아놓는다라고 하면 한 2등급 초반대 2등급 초반대 정도에서는 그래도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기존까지 뭐 2등급 초반대를 유지했던 뭐 중어 중문이라든지
2024학년도에 일문이라든지 또는 영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국문이나 또는 동문이나 불문 같은 경우에는 2.5등급 안쪽으로는 거의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연세대학교도 일단 뭐 상대적으로 어문 계열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인데, 뭐 말씀드렸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그 전형 방법 자체가 바뀌어서 전년도에 없었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올해 이제 신설이 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결 자체가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이 면접이 적용되었을 때 입결치들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뭐 1점 후반대 정도까지도 70% 컷이 형성된 일부 학과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 입시 결과는 조금씩 조정이 돼서 조금 더 뭐 조정이 돼가지고 한 1점 어느 정도 나올까요? 연세대 환산 내신 기준으로는 한 1.6, 1.7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환산 내신 이제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1점 후반대까지 나올 확률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돼도 한 1.6 정도는 형성이 돼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합격 여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비교 대상으로 삼자면 고대 교과 전형, 그러니까 어문 계열 쪽하고 좀 비교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신 산출이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대 교과 같은 경우도 한 1.5, 1.6 정도 내외 선이라고 한다면 연대도 뭐 그 정도는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국문, 중문, 그 다음에 영문,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앞선 동영상들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단 올해는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어서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5배수를 모집하고 그 인원들 대상으로 면접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국문이나 중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이 5대1을 넘은 적이 2년 동안은 없었는데, 영문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 연 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5대1을 넘었기 때문에 이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경쟁률의 변화를 조금 더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입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2점 초반대에서 지금 1.9, 그러니까 1점 후반대까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올해는 뭐 기본적으로 뭐 요 정도 수준은 그냥 뭐 비슷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면접에서 또 당락이 바뀌는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1.8, 1.9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은 한번 지원 여부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한국외대입니다. 자, 한국외대는 사실 이제 뭐 어문 계열로 특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학교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어문 계열들 학과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수학과도 지금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찾아올 수 없었고, 사실 이제 이 정도 학과들을 찾아온 것도 지금 보면은 입결 자체를 지금 이제 환산해서 지금 뽑아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학과를 들고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경쟁률만 한번 좀 보시라고 일단 요 정도 학과들만 그냥 샘플링을 해서 좀 가져왔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외대 같은 경우는 환산 내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신을 산출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교과별 내신 등급으로 환산을 해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각 과목별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 내신을 적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원점수 방식이냐 아니면 등급 방식이냐, 두 가지 방식 중 더 상위 내신으로 나오는 것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외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환산 총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점 정도 나오는지 그 점수를 확인해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금 2합 4등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만한 수능 최저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제 교과 100%니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외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특목고, 그러니까 외고 학생들 중에도 상당수가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과 전형이지만 외고 학생들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게 뭐 그 이유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신 등급으로 환산 내신을 뽑을지 아니면 각 과목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사회든 그 과목 그 내신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내신 성적을 산출할지 둘 중에 하나 택일이 자동적으로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부 외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등급은 낮은데 원점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아서, 그러니까 뭐 등급이 한 4등급 뭐 3등급 정도 나와도 네, 실제로 이제 외대식 환산 등급은 1등급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건 뭐 비단 뭐 외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이 외대 교과 전형에는 특목고 학생들도 일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좀 감안해서 뭐 살펴보셔야 된다. 물론 이제 그럼 그 친구들이 뭐 외국어 계열을 많이 들었으니까 더 유리하지 않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전형 방법 자체가 지금 교과 100%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학종의 영향력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환산 내신 반드시 한번 뽑아 보신 다음에 유불리를 따져 보시고 지원 여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양대입니다. 자, 한양대도 지금 이제 한 4개 정도의 지금 어문계열 학과를 지금 갖추고 있고요. 자, 한양대 역시 마찬가지로 연대와 동일하게 올해 이제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신설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의 입시 결과는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황에서의 입시 결과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입시 결과가 재현되고 반복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죠. 조금 더 희망적인 뭐 상황을 얘기해 보자면, 어쨌든 전년도 평균 입결이 대략 한 1.4에서 1.5 정도 사이였다면 조금 더 소폭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 1.7 정도, 네, 이 정도면은 한번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경쟁률이 또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홍익대. 자, 홍익대도 지금 어문 계열이 한 4개 정도 학과가 있고요.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3업 8,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3업 8. 네,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뭐 공개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이제 최종 등록자가 인원이 적어서 공개되지 70% 컷을 공개하지 않았던 2023학년도 학과들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네, 대략 이제 평균 2024학년도 평균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2점 초반대에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해도 좀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어문계열 그 두 번째 편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한번 좀 비교를 해 보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 입시 결과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어쨌든 입시 결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홍대 쪽을 지금 마지막 설명을 하면서 좀 문득 들었던 생각은, 2.0, 2.1 정도 되는 친구들이 홍대만 지원하지 않고 어디를 또 지원했었을까? 그럼 어디를 지원했을 때 홍대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학생들이 그 홍대보다 조금 더 입결이 낮았던 학교에 지원을 해서 중복 합격했다면 홍대 쪽을 최종 등록지로 삼았을 확률들도 대단히 높을 거다. 그런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고민해 보면서 각 대학들의 입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번 이제 나름대로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우리가 수시 지원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끌고 갈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 구조를 다 뜯어보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비교해 보긴 너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입시 결과 데이터들이 이제 쌓여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또 입시를 이제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수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 특히 문과 쪽 학생들, 인문 쪽 학생들은 뭐 학과보다 학교가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어문계열 쪽 입결은 또 다른 이제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